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내 가족이든 아니면 내 남편, 내 배우자, 아내가 됐던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좀 이상해 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돼요. 인간은 몸, 당연하죠. 그 다음에 몸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몸과 마음이 상호 연결될 때 요걸 하면서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리고 나가는 거를 표현하는 거. 요걸 뭐라 그랬어요? 심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가 표정도 그렇고 뭐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거하고 뭔가 달라 라고 느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에 신체에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뭐가 다르죠? 원래는 없었는데 건강했었는 사람인데 속에서 문제가 생겼던, 겉에서 문제가 생겼던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진다 보여지는 거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심리가 고장이 나서 심리장애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심리는 몸을 통해 가지고 반응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인식하는 거에도 기억하는 거에도 표현하는 거에도 셋 중에 뭔지 모르지만 세 개 단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가 만드냐면 심리장애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하고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달라진 것 같아. 뭔 뜻이에요? 이게 변했던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변하게 되면은 내가 알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왜? 이거는 누구 거냐면 그 사람 거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뭐는 안 변합니까? 요 마음이 작용하는 거, 요 놈은 안 변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몸, 신체 또는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된 심리장애가 발생이 되든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남자야. 이거는 남자가 남자를 보든 여자가 남자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남자야. 남자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또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던 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뭔 뜻이에요? 그 남자에게 신체 질병 아니면 심리장애가 발생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고 있는 중이거나. 자, 그러면 여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도 요게 문제가 있거나 요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은 아닌 거야. 안 느껴져요, 그게요. 뭔가 이 사람 달라. 뭔가가 달라.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에게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신체화 현상이라든가, 신체화 현상 알죠? 신체화 현상이라든가,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되거나, 요 두 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를. 내 아이들도 알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알아요. 근데 말은 안 해요. 왜? 괜히 긁어부스로 만들까봐 얘기 안 합니다. 여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신체 질병이 발생됐거나 신체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또는 심리장애 또는 심리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자는 이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신체화 현상이라든가 심리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상처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 상처가 많이 생겼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신체 질병, 심리장애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왜 만들어지냐? 볼 것도 없어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성인이라면 성기능장애가 필수로 따라가요. 이게.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기능장애 들어가게 되니까 성상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성상처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어딘지, 몸과 마음은 아닌데 몸과 심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거기를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자는 이 관련되는 몸과 마음에서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성상처의 작용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이 마음의 상처가 해리로 가든가 아니면 상처가 많아졌다든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 사람 상처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근데 너무 신나게 살아. 아니, 평상시 저렇게 신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 왜 신나요? 상처 해리 온 거예요. 이렇게 이 상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돼요. 근데 남자는
심리에서 이 세 개가 종합적으로 작용되는 이 성상처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내 수준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있어요. 얘가 옛날에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에요. 왜? 아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심리가 발달한다 그러죠. 여자든 남자든 심리가 발달.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이걸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가 돼버려요. 청소년들은 발달 과정에 있거든요. 발달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들, 딸과 중학교 다닐 때 아들, 딸이 틀립니다. 중학교 다닐 때 아들, 딸과 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 딸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대학 가서도 틀립니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왜? 커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얘 문제 생겼구나. 여기다 들이대지 말고 이거는 자아가 확정돼서 완성이 된 성인들에 한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성인들은 아, 상처가 작용하고 있구나. 아, 성상처가 작용하고 있구나. 빨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거 누구예요? 요 내가가 타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인이 본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모습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나마도 늘 마주치면서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고. 왜?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자는 사람이고 함께 모든 거 몸과 마음, 성과 그 다음에 마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유일하게 배우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느낍니까? 자녀들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들이나 친정부모님 걔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언제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옛날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걔는 그럴 애가 절대 아닌데 그분이 생각하는 건 맞다니까요.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외부에서 거래처에서 또는 뭐 내가 길거리에서 만났고 이랬다.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사람 아닌데 미안한데 그때는 심의장애 이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걸로 판단을 하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내가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물어보면 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말했다 뒤질까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면은 내가 엄마야 또는 내가 이 한 아내야. 그러면은 내 남편한테 내 아이들한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러면은 내 상처가 얼마만큼 작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남자야. 그러면 내 와이프가 됐던 내 와이프 또는 내 자녀들한테 내가 예전의 모습,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내가 어떠니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결정돼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 또는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속알맹이는 하나도 몰라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에 변해온 변천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봄으로써 정확하게 그거를 근데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 혼날까봐. 문제 생길까봐. 겁나거든요. 엄마가 뭐 좀 얘기하면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어서 좋다 가다 갑자기 막 안 좋아져.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했다간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땠는지 그럼 옛날에 일기장 한번 꺼내봐요. 전 일기 안 쓰는데 그럼 할 수 없고 그래놓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봐봐요. 내가 이래서 내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변화가 되어서 상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생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은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돼 있었구나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돼. 그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은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방법이거든. 이거를.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내가
이게 좀 심한 것 같다 판단하면 즉시 치료하면 내가 별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알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관련되는 성상처 치료하면은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바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성기능장애, 신체, 그 다음에 이 심리장애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니네가 바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부모님한테 갔더니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얘야 걔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그 시부모님 말이 맞아요. 아 그만큼 뭐예요? 시부모님이랑 안 살고 나랑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시부모님 모르잖아요. 당연히 몰라야죠. 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제부터 알아봤고 뭐 하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당신들보다 배우자보다도 시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는 거랑 아낀 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늘 가질 때 반대급부에 관련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상처만 생각하고 남자는 성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내 바로메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받습니다. 제가 오늘은 엄청나게 공격적인 이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안 하랍니다. 다음에 하랍니다. 심리포럼 때. 네. 그 성상처가요. 네. 궁금히 죽을 거야 남자들은. 성상처가 생겨서 이제 성경이 잘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부모가 너 뭐 꼬치 보여주면은 5,000원 줄게 이렇게. 네. 엄청 성상처 받는 거예요. 성상처. 네. 그거를 그럼 어떤 사람은 상처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상처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다 상처로 느껴요. 다 상처로 느끼질 않아요. 자각을 못 한다니까요. 대신 엄청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 왜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우리 왜 옛날 그 시골에 가고 그러면 애들이 막 어른들 노인네 양반들이 말해서 꼬치 만지고 막 이러잖아. 볼 것도 없어요. 걔는 20살 넘어가고 몇 번 관계 몇 번 하고 나면 무조건 성기능 장애 생겨요. 그럼 성기능 장애가 뭐예요? 성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아예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 오늘 요번에 할 때, 관계할 때, 그래도 한 2, 30분 동안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야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냥. 그럼 그게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 잘 되는 거죠. 성기능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 성상처는 거 많이 받았는데, 네. 잘 된다. 응, 아직은 성상처가 성기능 장애에 영향을 안 미쳐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요게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 뭐라 그랬어요?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도 잘 돼. 얘가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신체가. 예. 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젊었을 때는 뭐가 버팁니까? 몸이 버팁니다. 젊었을 때 몸이 버텨요. 허약한 사람들은 한 방에 갑니다. 몸이 버팁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못 버티고 획 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질병이 막 생겨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구는 해봐야 돼요. 분명한 거는 신체에 직접 데미지를 미쳐요. 얘가 잘 된다. 분명히 얘가 있는데 불구하고 얘가 엄청 잘 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해요. 그렇다고 성기능 장애가 사라졌냐? 아니에요. 요 잘 된 사람하고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아내가 있었어. 아내한테는 성기능 장애야. 된장. 그런데 다른 여자를 하니까 잘 돼. 무조건 아내랑은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무조건 성기능 장애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무조건 다 잘 돼요. 몸이 대신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볼 것도 없이 심리장애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심리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심리장애가. 그런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여기도 잘 돼. 여기도 엄청 잘 돼. 왜? 아내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여자지. 성상처 엄청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내한테서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즉 심리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빵꾸 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심리가 제대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아내에게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처를 못 느끼고 성상처가 발생이 안 되고 되면 차라리 등 돌리고 됐어 그러고 자는 놈이 훨씬 나은 놈이에요. 그나마도.
이해됩니까? 이 원리가 아주 너무 단순해. 극명하게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기능장애는 남자에게 신체와 심리와 이 관련되는 이 부분에 바로메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성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이게 좋아졌다 그래도 심각해지는 거고, 차라리 안 좋은 상태를 버티고 있는 게 차라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가면은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 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성상처, 여기서 성상처면은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심리장애와 관련되는 속도는 엄청 빨라져요. 심리장애가 금방금방 망가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두면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남자들은. 이 하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보면 근데 잘 되는데 근데 여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고, 아, 신혼인가 보다. 신혼일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여자로 느껴질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애 태어나기 전까지잖아요. 그나마도. 그나마도 아직은 성상처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도.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아내 마인드로 갑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자들도 공통점이 애가 태어나면요, 이상하게 엄마 마인드와 아내 마인드로 갑니다. 이상하게. 아무튼 재밌습니다. 성이 참 묘하게 작용을 해요. 여자에게 남자에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거기 그 성기능 장애했을 때 와이프한테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고장났잖아요. 그럼 얘가 잘 되는지 안 돼. 이게 무조건 얘 이상해요. 잘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잘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안 돼가지고 또 찾아다닐 수도 있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차피 이거나, 어차피 여기 안 좋아지는 거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자를 수시로 갈아치우는 놈이나, 한 여자를 오랫동안 간 놈이나, 같은 놈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어디의 기준으로 봅니까? 성상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자들 있죠. 일반적인 여자들로부터 성상처 받는 걸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성기능장애에서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고 있는, 우리가 일명 외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외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만씩 받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외도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다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기본으로 갑니까? 금욕을 기본으로 갑니다. 금욕을 기본으로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직자가 잃어버리면 이제 이거 누구야? 성직자가 잃어버리면 오는 신도들이랑 다 큰일 나게. 그래서 성직자들은 더 엄격하게 따지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다 왜? 성상처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이 성상처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쁜 여자들은 이거 여기서는 10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연결이 됐다 그러면 10,000, 20,000, 10만씩 막 받는다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이게 뭐가 있어. 저도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론을 만들 때 그게 다 종합된 거예요. 저는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많이 읽은 거는 같아요. 책을. 한 10,000권 읽었나? 동양 사상 관련되는 것부터 철학부터 서양 철학, 기타 등등 역사, 문화 닥친 대로 다 봤어요. 근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혹시 이거 아닐까? 이렇게 가다 혹시 이거 아닐까? 이렇게 갖다 놓고 뭐하고. 그래서 심리순결 개념도 신체순결 개념에서 심리순결 개념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도표화시키고 그 다음에 순수화시키는 게 그게 그냥 마음이론이고 성마음이론일 뿐이에요.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네네. 아내하고도 안 되고 저기 상간녀하고도 안 되는 경우는요? 신체 질병이 생겨서 그래요. 이게 생기면요,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 왜? 성기능 자체가 발휘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왜? 몸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성기능은 몸의 성행동을 할 때 몸의 기능이잖아요. 즉 신체 기능인데 이게 질병이 생겨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될 뿐이에요. 그냥요. 비아그라 먹으면 그때는 잠깐 돼서 몸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 먹고도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비아그라 얘기를 해보죠. 비아그라는 뭡니까? 발기부전 개선제입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자 발기부전이 뭡니까?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발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조루야. 조루가 비아그라 먹는다고 조루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빠릅니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조루인 사람들은 발기부전 이거 필요 없어요. 대부분 발기부전인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복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거 먹고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볼것도 어떤 성기능 장애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약 8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를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려고 했지 말고 성상처를 치료해야지 이 성기능 장애들이 해결이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기능 포럼에 보면 영상이 있습니다. 조루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어요. 조루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에 의해서 조루가 발생이 되는지. 성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에 강박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움직일 때 지루가 발생이 되는지, 발기부전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신경이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 발기불능이 됐어. 그거는 신경하는 것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 영향이. 그래서 그 모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 원인이 각각별로 어디와 성상처와 그 다음에 심리, 즉 심리장애가 아닌 요 심리가 상호작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종류예요. 종류. 원인은 성상처로부터 시작합니다. 요 심리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달라져요. 오늘은 지루였어. 그런데 내가 뭔가 심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조루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지루인 사람 보고 조루할래? 그러면 뭘 할 것 같아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다 안 한다 그래요. 지루인 사람. 왜? 사정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사정을 너무 빨리 해요. 그래서 일로 갈래? 그러면 열로는 안 간다 그래요. 근데 너 일로 갈래? 그러면 땡큐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1년 12달 내내 관계를 해도 다장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자는 어떨 것 같아요? 뒤질라 그러죠. 여자 뒤질라 그래요.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것도 다 성기능장애거든요. 과한 것도 성기능장애고 너무 없는 것도 성기능장애예요. 똑같아요. 여자들은 뭘 얘기를 많이 하면 불감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감증 아시죠?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씨.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민감증이라고 있어요. 살짝만 했는데도 막 고통이 느껴져요. 왜? 너무 즐거움이 강해지면 뭐가 느껴집니까?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면은 아파가지고 죽을라 그래요. 그게 민감증이에요. 어떤 사람부터 치료할까요? 이 사람은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이 사람은. 불감증은 가면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감당이 안 돼요. 민감증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성기능 장애에 관련된 부분을 논할 때도 치료해야 될 사람, 치료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게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민감증인 여자들은 특징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민감증인 여자들보다는 불감증인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 100명이야? 그럼 여기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이 한 명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감당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야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 치료할까? 할 거 없어요. 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성마음 이론 책을 보면 성기능장애 우리가 그 포럼을 이렇게 보면 영상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있는 게 그 지극히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혹시 남보다 못하니까 혹시나 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이지 내 인생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절정장애라고 있어요. 오르가즘 못 느끼는 사람들. 절정장애. 아시죠? 그런데 조기 절정장애라는 게 있어요. 골치 아파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멀티어를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망가지기 딱 10상입니다. 신체 망가지기 일부 직전에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런 거 훈련까지 해가면서 그걸 하려고 드냐고요. 미쳐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뭔 성이 이래, 그죠? 네? 아이를 안 가지면 남편은 아내를 계속 여자로 아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이가 자꾸 아이가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연애하면서 10년 가는 거 그래도 연애하는 겁니다. 성상초가 물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연애할 때도 연애 권태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성상처가 이제 생길 만큼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애를 오래 했던 뭐를 했던 간에 그때도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 근데 아이가 없어. 그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만큼 이렇게 갑니다. 뭐 아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여자들이 보통적으로 우리가 정상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연애 기간 예를 들어 1, 2년 걸쳐서 보통 3년 안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통상 아이 낳는데도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요. 근데 아이가 없으면요, 그 기간 지나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이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만들어가는 거야.